845번 하면 될 것 같고 부피도 세모를 잘 쓸 줄 모르겠네. 너무 납작해서 글씨가 잘 써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845번이랑 846번은 예금 이제 형이랑 동생이 보통 많이 나와요. 뭐 언니랑 동생이든 약간 좀 형제는 언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둘 다 통장에다가 돈을 넣는데 통장에 돈을 뭐 이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고요. 그냥 내가 넣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누가 역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몇 배가 되거나 훨씬 더 많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줘야 하는데, 자, 일단 여기가 세워주는 거를 찾기 위해서 문제의 마지막을 봤더니 몇 개월 후인지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나는 x를 몇 개월인지를 x로 넣어야 되겠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를 개월수로 놨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세워줄 건데요. 식을 세울 때 어떤 걸 쓸 거냐면 형이 매달 500원씩 동생이 3,000원씩 예금했을 때 결국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돼야 한대요. 자, 이때 은는 2가 면에 우리가 는을 넣기로 했는데 여기에 2가 있어서 이 2에다가 나는 는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색칠을 좀 해놓을게요. 잠깐 우리는 왼쪽에 여기다가 는을 넣는다면 좌변에는 동생의 예금액을 넣어야 하고 우변에는 형의 예금액 곱하기 3을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 의에다가는 곱하기를 넣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하기를 넣어줘야 하고 여기다가는 는을 넣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동생의 예금액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동생은 원래 15,000원이 들어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3,000원씩 넣는데요, 한 달에. 근데 X개월 동안 돈을 넣어요. 그러면 동생은 원래 있던 돈이 15,000원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더 넣어요. 얼마를 넣냐면 3,000원씩 X개월 동안 넣으니까 3,000 곱하기 X만큼의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만큼 추가를 하면 동생의 예금액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에다가 는을 넣기로 했고, 자, 그 다음에 형의 예금액인데 형은 현재 3만원이 있었는데 이거 500원밖에 안 넣는데요. 한 달에 500원이면 너무 적은데요. 3만원에다가 형은 500원씩 넣는데 마찬가지로 X개월 동안 넣으니까 500X만큼의 돈을 넣어요. 그래서 이만큼 추가가 되겠죠. 돈을 추가로 넣는 거니까. 끄는 거 깜빡했다. 자, 근데 그거 의 3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괄호를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의 3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3을 뒤에다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x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계산하기 전에 0이 3개, 3개, 4개, 2개예요. 그럼 적어도 제일 조금 갖고 있는 게 2개니까 2개씩은 다 지워버릴게요.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그러고 나서 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150 더하기 30x가 되겠죠. 150 더하기 30x는 그 다음에 여기는 300이 나왔는데 이 곱하기 3이 분배가 될 거예요. 그럼 이 300이랑 3을 곱하면 900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x가 곱하기 3을 받으면 5, 3, 15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약분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x가 있는 건 좌변으로, 없는 건 우변으로 보내줘야 해요. 그럼 우리가 좌변에 30x는 원래 있었는데 여기 우변에 있던 플러스 15x가 마이너스 15x로 좌변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900이 있었는데 좌변에 있던 150이 마이너스 150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0 빼기 15는 15, 900 빼기 150은 7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양변을 15로 나누게 되면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x를 구하게 되면 15를 75에다가 5번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로 나누면 50이 되겠죠. 엄청 많이. 그래서 답이 50개월이네요. 4년 하고 2개월을 더 넣어야 되네. 그래서 얘가 원하는 답은 50개월이다. 왜냐면 문제에서 몇 개월인지 물어봤으니까 단위로 맞춰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846번은 유주가 먼저 풀어보고 잘 안 나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예요. 이번에는 언니가 무려 74,000원, 동생이 32,000원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번에는 얼마나 넣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동생 거를 x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유형이긴 해요.
요거는 바로 같이 해볼게요. 왜냐면 위에 있는 거는 다 잘 풀었는데 이 문제만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못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꽃바구니를 만들 건데 꽃을 많이 하지는 않고 장미하고 백합을 섞어서 만들겠대요. 근데 장미는 한 송이에 500원, 요즘 그러기 쉽지 않은데 백합은 한 송이에 700원이어서 두 꽃을 합쳐가지고 15송이를 사겠대요. 그때 얘가 지금 장미랑 백합을 몇 개씩 사는지 궁금한 건데 우리는 원래 구하고자 하는 게 마지막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얘는 구하고자 하는 게 두 개가 다 필요해서 나는 X만 넣어야 되는데 왜 두 개가 있지? 싶지만 우리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X라고 부를 거예요. 두 가지의 꽃이 있었어요. 위에 있는 걸 X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 장미를 X라고 놓을게요. 장미를 제가 X라고 놓게 되면 총 15송이를 사겠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둘이 합쳐서 15송이가 되려면 백합은 15송이 중에서 장미의 X송이를 뺀 만큼 사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세우고 시작을 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딱 10,000원이었다로 식을 세울 거예요. 딱 10,000원이었다를 할 거라서 먼저 한글로 쓰게 된다면 바구니까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식을 세우면 장미를 사면 장미의 금액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백합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백합을 담은 만큼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가 돼야 하는 게 꽃의 가격만이 아니라 1,500원짜리 바구니에 담았다라고 했으니 바구니의 금액까지 합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 백합, 바구니의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이 10,000원이었다라고 식을 세워줘야 합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장미는 한 송이에 500원이었어요. 근데 500원짜리를 X송이 사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장미에서 세워야 하는 식은 500원짜리를 X송이여서 500X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합은 한 송이에 700원이었는데 그럼 더하기 700원짜리를 사요. 근데 백합은 15-X송이니까 15-X를 700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건 백합을 살 때의 금액이 될 거예요. 마지막 바구니인데 바구니는 1,500원이라고 단정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구니의 금액은 그냥 1,500원이다 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두 합친 것이 10,000원이다 라고 식을 세우면 금액 문제는 0이 너무 많기 때문에 0을 지워주는 게 좋은데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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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럼 맥시멈 2개까지밖에 지울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2개씩 지울게요. 이렇게 100에서 0 2개씩 지우고 식을 다시 쓰게 되면 일단 여기는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7을 분배 법칙을 해볼게요. 7 곱하기 15를 하면 105가 되고요. 7 곱하기 마이너스 x를 하면 마이너스 7x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15가 생기고 여기는 100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우리 좌변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좌변을 정리를 하면 5x랑 마이너스 7x가 만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105 더하기 15를 하면 플러스 120 그리고 우변에 100이 있어요. 그럼 우리 x만 좌변에 있어야 되니까 이 좌변에 있는 플러스 120을 마이너스 120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 우변은 마이너스 2x밖에 남지 않고요. 플러스 120이 마이너스 120으로 붙으면서 마이너스 20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2로 약분을 하게 되면 x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x가 1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x가 아니라 장미랑 백합이 각각 몇 송이씩 있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답만 써주면 되겠네요. 장미는 x, 백합은 15-x라고 하기로 했으니 이거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장미는 x송이인데 x가 10이었으니까 10송이를 산 거고요. 그리고 백합은 둘이 합쳐서 15송이를 샀다고 했으니까 5송이를 샀겠네요. 괜찮겠는데요? 장미 10송이에 백합 5송이. 장미 10송이 사이에 5송이의 백합을 같이 끼워 넣으면 빨강과 하양이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식을 세우는 방법. 식을 정리하고요.
4번은 그나마 그림이 있는데 얘는 그림이 없어서 저는 그림이 없는 걸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아직 지우지는 않을 거고요. 어제 문제는 보이니까 그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853번. 둘레의 길이가 44m이고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3배보다 2배 짧은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자를 만들겠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자를 만든다고 하니까 보통 여기서 해야겠죠? 물론 가로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로가 더 짧다고 되어 있네? 3배보다 짧구나. 바로 더 길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가로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로의 길이를 xm라고 놓을 거거든요. 여기를 x라고 놓을 거예요. xm. 이렇게 놓고 그럼 우리는 세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세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사용할 거냐면요. 둘레의 길이가 44m이다 라는 힌트를 쓸 거예요. 여기에다가 번호로 적을게요.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은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하면 둘레가 나와요. 그럼 이 둘레가 지금 44m이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서 곱하기 2를 한 게 44라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로 더하기 세로가 44의 절반인 22m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2배를 했을 때 둘레인 44를 맞춰주니까 그럼 난 가로 더하기 세로가 22라면 아까 저기서 15 빼기 x를 했던 것처럼 저는 여기 세로의 길이를 22 빼기 x라고 세울 수가 있겠죠. 22 빼기 x 미터라고 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써야 하는 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2m 짧은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식으로 세울 건데요. 자, 있는 이 가면에 있는 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는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세로의 길이 의, 제가 수학에서 의가 나오면 곱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를 넣을 거예요. 짧은, 작은 이런 애가 나오면 빼기가 들어간다는 거. 식을 세워주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이거 여기다 할게요.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의 3배보다 2m 짧은 이라고 식을 세워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쭉 대입을 하게 되면 가로의 길이는 xm였으니까 여기다가 x를 넣고요. x 그 다음에 세로 곱하기 3인데 세로가 뭐였냐면 22 빼기 x 22 빼기 x 그리고 거기다가 곱하기 3배 마이너스 2 짧은 이렇게 넣어서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약분할 거 없으니까 그냥 가로 먼저 풀어야 되겠네요. 가로를 먼저 풀면 3이 분배가 되면서 66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우리가 x는 좌변으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x를 플러스 3x로 가져오면 좌변은 4x, 우변은 66 빼기 2를 해서 64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양변을 4로 약분을 하게 되면 나눠주게 되면 x는 4, 2는 4, 4, 6에 24 해서 16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로의 길이 xm. 근데 그게 16이라고 했으니 답을 쓸 때에는 16m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도형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이 이런 공식을 하나라도 놓치고 있다면 조건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854번은 유주가 먼저 풀어보고요. 잘 안 풀리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폭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거 파란색 맞나? 이거 4개를 다 합치게 되면 가로의 길이는 20에서 x를 뺀 만큼의 길이가 될 거고요. 세로는 15에서 여기 구멍이 뚫린 이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식으로 한번 세어봅시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나누어주는 문제, 뭐 이 퍼센트 나오는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랑 855를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유형이 조금 까다롭죠. 까다로운 유형이어서 아마 까먹은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뷰를 나누어 주는데요.
한 명에게 5개씩 나누어주면 3개가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개의 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표현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 어려운 포인트는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 수도 있고 귤의 개수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귤의 개수에 대한 힌트는 있거든요. 한 명한테 5개씩 줬더니 3개가 남았어 귤이 라고 이제 귤의 개수에 대한 힌트는 나와 있지만 학생 수가 어떻다라는 힌트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학생 수를 X라고 놓을 겁니다. 무조건 나누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나눔받는 학생 수 있죠. 사람 수, 학생 수 아니면은 뭐 보통은 사람일 테니까 아마 상자? 나눠 담을 때 그 상자에서 제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X를 줄 거예요. 그럼 귤의 개수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장미와 백합 문제처럼 귤의 개수도 표현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에 있냐면 귤의 개수를 표현하는 것은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았다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거는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귤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귤. 근데 귤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학생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5개씩 나누어 준 거예요. 5개씩 나누어 줬더니 얘가 X명한테 나누어 주면 5X가 여기에 들어오겠죠? 곱하기 들어오니까. 그리고 둘이 빼가지고 나머지가 되는데 3개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3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때 나눗셈의 검산식에 의해서 귤의 개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 곱하기 x 더하기 나머지 3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나는 귤을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몇 개씩 나누어 줬는데 3개가 남았다고 하면 일단 5개씩 x명에게 나누어 줬으니까 5x개의 귤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3개가 남았다라고 하면요. 남았으면 더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가끔씩 문제 풀다가 부족하다가 나오는데 부족하면 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개씩 나누어 줬더니 3개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빼기 3을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귤의 개수까지 모두 표현을 했어요. 마침 주황색으로 그냥 우연히 잡았는데 주황색이 됐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식을 세울 건데요. 이번에 6개씩 나누어주면 13개가 부족하다라고도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X명에게 6개씩 나누어 줬으니까 6X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13개가 부족하니까요. 13개만큼 모자란 거라서 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귤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귤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다라고 최종식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5x 플러스 3으로 귤의 개수를 구해도 6x 마이너스 13으로 귤의 개수를 구해도 똑같은 양의 귤의 개수였을 것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의 힌트를 조합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x를 좌변, 없는 걸 우변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6이 돼서 플러스로 바꾸면 x는 16이 되죠. 자, 그래서 x가 16이 되면서 그럼 학생은 16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 귤의 개수를 구해줘야 돼요. 귤의 개수는 이 주황색으로 해도 빨간색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6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16을 대입하면 16 곱하기 5는 80, 80 더하기 3은 83. 그래서 83개라는 귤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자, 16을 여기에 대입을 해볼게요. 16 곱하기 6은 96, 96 빼기 13은 83 해서 똑같이 83개가 나오게 돼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 귤의 개수, 뭐 사과의 개수 이런 거를 구해줘야 하면요. 이 x를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해도 되더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귤의 개수는 83개. 이렇게 답을 2개 적어주시면 돼요. 네모를 쳐놓을게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아이스크림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x개라고 세우면 될 겁니다. 아이스크림의 개수를 x개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랑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856, 개수가 아니라 금액. 아이스크림이 얼마인지를 x로 세워보세요. 하나의 아이스크림이 얼마인지. 그래서 856번과 857번 이렇게 2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마 57번이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지워야겠다.
자, 861번에. 자, 이번엔 작년 학생 수와 올해 학생 수 비교하는 문제예요. 우리 이거 엄청, 자, 전체 학생 수가 56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이 10% 증가를 했고요. 남학생은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5% 증가를 했대요. 달라진 점은 전체적으로 5% 증가가 달라졌어요. 자, 그때 얘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올해의 여학생 수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x랑 y를 x랑 또 다른 i를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올해의 여학생을 구한다고 해서 올해의 여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작년 여학생을 두기로 했었죠. 그래서 작년의 여학생을 x라고 더해야 하고요. 그럼 올해의 여학생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더해야 하는 것은 작년 남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체 학생 수가 560명이었다는 힌트를 쓰기 위함인데, 전체가 560명이었는데 여학생이 X명이었으니 X만큼을 뺀 만큼의 남학생이 존재했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변화된 거를 구해볼게요. 올해 여기에다가 올해 여학생과 올해 남학생을 표시를 할 건데요. 자, 올해의 여학생과 올해의 남학생 인원수를 체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이 10% 증가했대요. 자, 우리가 원래 x는 앞에 1이 숨어있고요. 1은 100분의 100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10% 증가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100분의 100에서 10을 추가한 100분의 110x라고 놓기로 했어요. 이게 올해의 여학생이 100분의 110x명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의 남학생은 4명이 줄어들었대요. 그러면 560-x에서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4명이 줄었으니까 빼기 4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560에서 4를 빼면 556이니까 올해의 남학생은 556-x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556-x.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5% 증가했다고 하니까 올해의 학생 수까지 여기다 표시를 해볼까요? 자, 올해 학생은요, 원래 전체 학생 수가 560명이었는데요. 560명이었는데, 올해에는 5%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아까 10% 증가했을 때 100분의 110을 곱했던 것처럼 우리가 560에는 5%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105를 곱해볼게요. 5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5, 20, 5, 20, 5, 25, 2, 1은 2, 2, 2, 4, 2, 8에 16. 28 곱하기 21? 588이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588명이 된다는 것까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식을 세워볼게요.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식은 올해의 여학생과 올해의 남학생을 더했더니 올해 학생이 588명이었다라고 식을 세워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워야 하는 식은, 자, 올해의 여학생 100분의 110, 이거 약분 하나만 할게요. 10분의 11로 쓸게요. 그래서 10분의 11x 여학생과 남학생인 556-x를 더해요. 근데 그걸 더했더니 올해 학생 수인 588명이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분수가 있는 식에서는 이 10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 10을 곱해주니까 10을 곱하게 되면 11x 더하기 5560 마이너스 10x는 5880. 10 안 곱할 뻔했다. 실수할 뻔했네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 문도 정리하면 동리왕 11x 마이너스 10x가 있으니까요. 11 빼기 10을 하면 1이니까 x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5560이 5880이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플러스 5560을 오변으로 마이너스 5560으로 이항을 시키면 x는 5880 마이너스 5560이 될 거예요. 빼면 320이 되겠네요. 320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가 아니라 올해의 여학생 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을 좀 지울게요. 이 명을 지우고 우리는 100분의 110x가 필요했는데 아까 약분해서 10분의 11x로 바꿨거든요. 근데 x가 320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320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x에 320을 대입해서. 그래서 요거 약분하고 계산하면 352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여학생 수는 352명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식이 아니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제 좀 넘기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862번을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성희가 책 한 권을 읽는데요.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고,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 셋째 날에는 30쪽을 읽어서 3일 만에 다 읽었대요. 자, 우리가 이거는 1문제와 같은데, 우리가 저번에는 1문제라고 해서 밭 한 개를 달아야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책 한 권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1문제는 원래 1이라고 났는데 얘는 지금 전체 쪽수가 정해져 있어요. 책이 한 권이. 그래서 전체 쪽수가 몇 쪽인지 궁금해서 저는 이거를 X쪽이라고 놓을 겁니다. 전체가 X. 자, 근데 우리가 첫째 날에 읽은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다 읽었다고 했으니까 한글을 먼저 쓰게 되면 한글 썼을 때 첫째 날에 읽은 거 있죠? 첫째 날. 첫째. 그리고 둘째 날에 읽은 양이 있을 거예요. 둘째. 그리고 셋째 날에도 책을 읽었겠죠. 셋째. 3일 동안 읽은 양을 모두 더하면 전체 쪽수인 x가 될 것이다 라고 식을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자, 첫째 날에는 그냥 4분의 1이 아니고요. 전체의 4분의 1이에요. V가 들어갔네? 그럼 곱하기가 될 건데 전체는 x잖아요. 그럼 결국 x와 4분의 1을 곱한 만큼 첫째 날에 읽은 거니까 첫째 날에 읽은 건 4분의 1x가 될 거예요. 4분의 1x. 둘째 날에는 전체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 마찬가지로 의는 곱하기로 바꾸고 전체는 x로 바꿔요. 그러면 2분의 1 x만큼의 책을 읽었을 거예요. 둘째 날에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그냥 30쪽이라고 했으니까 30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x이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수가 있는 1차 방정식의 계산에 의해서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4를 모두 곱하면 x 플러스 2x 플러스 120은 4x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를 정리했을 때 3x 플러스 120은 4x. 그래서 이렇게 2항을 해주게 되면 x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20이 돼서 이거 두 개 같이 바꿔주면 x는 12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120쪽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20쪽.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나중에 디오판토스의 묘비라는 게 있는데 디오판토스라는 아이는 그분은 84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디오판토스는 묘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인생의 12분의 1을 어린이로 살고 인생의 몇 분의 몇을 1을 청년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몇 분의 몇을 어른으로 살고 내 인생의 몇 분의 몇이 되는 순간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고 언제 또 아들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결국 디오판토스가 84세까지 살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게 디오판토스의 묘비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쭉 다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속시를 오늘 하진 않고요. 왜냐면 오늘 하면 또 주말 동안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지는 않고 뭐가 있는지만 좀 보면 이제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유형을 보게 돼서 다음 시간에는 저랑 거리 생략 시간을 하고요. 그걸 가능하다면 수요일에는 농도 문제를 한 가지를 풀 거예요. 짱만 여기는 한 두 개만 풀 거겠는데 두 가지를 풀 거예요. 그래서 1문제 여기 있네. 전과랑 이건 여기 있어서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다음에 저것도 같이 복습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주가 아마 10월까지 저랑 일주일 노식이 끝나면 11월에는 이 다음 단원인 순서쌍과 좌표를 하는데 저거 버티면 돼요. 방정식 거다 순서쌍과 좌표를 제가 지금까지 본 유주라면 그걸 훨씬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프린트를 가져올게요.